안녕하세요. 송무희입니다. 이번 14차 시에서는 출력 결과를 확인하기라는 내용으로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1. 입출력 개요, 2. 프린트 함수 사용 형식, 3. 프린트 함수로 결과 확인하기, 4. 프린트 함수의 다양한 서식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출력 함수, 프린트 이 함수의 사용 형식을 이해하고 또 이 함수를 통하여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프린트 함수의 다양한 서식을 이해하고 예제 코드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원하는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 자, 우리 이번 차시를 통해서 우리의 학습 목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학습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지난 차시에서 배웠던 입력 데이터 가져오기, input 함수에 대해서 잠시 복습을 하고 오늘 공부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입력이다 그러게 되면 입력 장치, 입력 매체를 통하여서 프로그램의 변수에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는 입력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우리 입력 장치로서 키보드가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프로그램 안에 변수로 전달하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은 입력과는 상대적으로 컴퓨터에 있는 그 내용을 스트림을 통해 모니터 혹은 프린터 혹은 스피커 또 혹은 다른 저장 매체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과정, 전달해 주는 과정을 우리는 출력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이런 출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입력으로서는 입력 함수, input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input 함수에서는 두 가지 사용 방법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먼저 input 함수, 그 함수 고 이름, 그죠? 그리고 함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또 갈로가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죠? 요 형식 그대로 사용이 되는 형식, 가장 단순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풋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모니터 상에 커서가 나타나고 입력을 받기 위한 대기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때 사용자는 원하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입력한 내용이 변수로 전달이 되어져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인풋 함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요 앞쪽에 값을 담는 변수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input 함수에서는 갈로에 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모니터에 커서가 있을 때에 간단한 사용자를 위한 문자열, 메시지를 또 같이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로 안에 이중다운표 혹은 단다운표를 붙여서 문자를 적어주게 되면은 모니터 상에 내용이 출력이 되고, 그리고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대기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때 사용자는 원하는 값을 또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과 함께 값을 입력받도록 해주는 것, 또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역시 값을 입력받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앞쪽에 이렇게 값을 전달하는, 저장하는 변수를 작성해 줍니다. 자, 그리고 또 input 함수는 input 함수를 통해서 값을 입력받게 되면은 그것은 문자열로 취급이 됩니다. 연산에 사용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은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숫자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적절한 숫자, 그때의 정수를 변환하기 위해서는 int 함수, 실수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float 함수. 그래서 그 input 함수 바깥쪽에 이런 자료 변환 함수를 이렇게 같이 포함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름과 숫자를 입력하는 예를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름을 입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름을 입력받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모니터 상에 이제 이렇게 이름을 입력이라는 메시지가 뜨고 이제 커서가 있겠죠. 그러면 사용자는 거기서 이름을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치면은 그 값이 네임에 전달이 됩니다. 이번에는 또 숫자를 입력을 받기 위해서 또 입력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숫자를 입력해야 되니까 문자열로 들어온 것을 정수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int 함수를 이렇게 같이 얹어줍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숫자 입력 이런 메시지가 뜨고 사용자는 좋아하는 숫자를 입력해주면 그 값이 놈에 또 전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력문,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 되겠죠. 그죠? %s는 우리가 서식 코드 혹은 변환 명세라고도 합니다. 변수에 저장된 값을 이제 전달받아서 그 출력의 형태로 이제 모니터로 보내주는 그런 어떤 변환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s는 문자열과 매치가 되는 그런 이제 변환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name이라는 요 부분 거죠. 그리고 좋아하는 숫자는 %d. 요게 이제 숫자를 출력해주는 변환 코드가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프린터는 요 다운표 안에 있는 내용이 모니터로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에 이제 이런 문자열과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매칭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앞쪽에서는 이 다운표 안에서는 이런 변환 명세 서식 코드 이런 것을 작성해 주게 되고요. 그리고 다운표 닫는 다운표가 끝나고 %요 표식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 변환 코드에 변환 이 서식 코드에 전달할 값을 이렇게 갈로로 순서대로 줍니다. 이름이 먼저 나오니까 이런 변수, 그 다음에 숫자 변수.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매치가 되어져서 출력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이 출력문이다 보니까 그죠? 복습은 입력 함수에 대한 것인데 출력 함수 쪽으로 조금 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학습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오늘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출력 개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스트림을 통해 모니터, 프린트, 스피커 등의 내용을 표시해 주는 과정을 우리는 출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우리 프로그램 컴퓨터 내부적이 되겠죠. 그죠? 그때에 이 출력해 나가는 이 과정. 그죠? 우리 이때 출력이 나갈 때에 출력되어져 나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흐르듯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스트림이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에 뭔가 이렇게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그죠? 이런 걸 우리는 출력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키보드로부터 혹은 마우스로부터 또 뭔가를 입력한다. 그러면은 또 이게 입력 스트림을 통해서 또 컴퓨터 내부로 프로그램으로 전달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는 이거를 입력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바로 지난 차시에서 공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또 그러면서 이제 이 출력은 프로그램에서 또 결과를 출력 내보내줄 때 저장 매체로도 또 내보내줄 수가 있고요. 또 이런 프린트 매체로도 또 내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결과물을 어디로 볼 거냐,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를 담는 곳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입력은 입력 장치 매체를 통하여서 외부로부터 프로그램의 변수에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 그죠? 우리가 이 키보드로부터 값을 입력하게 됐을 때에 지난 차시에서 배웠던 이 input 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입력받습니다.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여기서 input이라는 함수를 만나게 되면은 그죠? 이제 이 모니터 상에서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커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키보드로 또 값을 이제 입력해 주게 되면은 입력하고 엔터키를 딱 치면은 그 값이 이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죠? 또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그죠? 역할은 반대지만 그죠? 이 프로그램 안에서 뭔가를 출력해야 되겠다. 출력할 어떤 내용들이 변수나 아니면 어떤 값들이 있겠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프린트라는 이 함수를 사용해서 출력할 내용을 이 갈로 안에다가 적어 주게 되면은 요 내용 진행하는 과정에서 프린트를 만나게 되면 그 결과가 모니터로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의 내용이 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입력, 출력에 대한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출력은 화면에 출력하여서 우리가 뭔가 결과를 확인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모니터 화면에 필요한 메시지 혹은 결과를 출력할 때 우리 파이썬에서는 프린트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결과를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자한테 뭔가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럴 때에 우리는 이 프린트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프린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4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가장 심플하게 가장 기본적인 거 프린트 함수의 기본 사용 괄호 안에 출력할 내용을 담아주면 되겠습니다. 이 괄호 안에 출력할 내용을 넣으면서 출력할 부분이 2가지 이상일 때 그 2가지 출력하는 그 과정 사이에 구분자를 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set이라는 이 파라메타를 사용해서 구분자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2개 값 사이에 나는 콤마로 구분한다 아니면 공백으로 구분한다 뭔가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것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서 또 문자열 연결 연산자를 사용해서 문자열 연결 형식으로 또 출력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플러스 기호가 문자열에서 사용이 될 때는 문자열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프린트 함수에서 갈로에서 출력할 것이 2가지 이상일 때 그 2가지 사이사이에 이 더하기 기호를 적어주게 되면 같이 연결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이때는 이제 만약에 출력할 것이 숫자가 있다 그럴 때는 문자열로 변환시켜주는 이런 이 문자열 변환 함수 이 함수를 또 사용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료형이 다를 때는
정수 혹은 실수 같은 자료형, 그러니까 정수 실수는 같은 숫자형이잖아, 그죠? 그럴 때는 괜찮은데 문자와 정수 혹은 문자와 실수를 가지고 출력해 줄 때는 그죠? 이 연산자 이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구분자를 사용해 줘야 되는 거죠. 콤마로 구분해서 그죠? 그럴 때 이제 그런 부분을 또 구분하면서 또 출력의 어떤 형태들을 맞춰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문자열과 또 어떤 숫자 값들, 변수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또 출력을 하고 싶어요. 이 갈로 안에, 이 따옴표 안에, 그죠? 이 안에서 문자열과 혹은 또 숫자, 혹은 또 변수 이런 값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출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서식 코드, 우리는 서식 코드를 또 다른 말로 형식 코드 혹은 변화 명세라고 합니다. 이 퍼센트를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따옴표 안에 출력할 문자가 있으면 문자 적어주고요. 숫자나 아니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 이런 것들을 출력할 때는 그 진행되는 그 순서에서 그죠. 바로 이제 이 숫자를 적어주면 안 되죠. 그러면 그 값 자체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죠.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 뭐 이런 거 해줄 때는 그죠. 거기에 매치가 되는 이런 변화 명세 코드 이런 것을 작성을 합니다. 여기 넣어주고 그 다음에 따옴표 닫고 그리고 퍼센트 기호를 붙이고 갈로에 아니면 한 가지만 할 때는 갈로 생략할 수가 있고요. 두 가지가 이상일 때는 갈로로 묶어서 콤마로 구분하면서 이제 전달이 변화 명세에 전달하는 순서대로 변수명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출력할 때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변수 값이 이 서식 코드, 이 변화 명세에 매칭이 되어서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 함수를 사용하는 이런 네 가지 형식 적절하게 우리는 선택해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출력 함수의 구체적인 이제 요 사용이 나옵니다. 프린트하고 갈로에 출력할 내용을 요 따옴표 요 안에다가 해줍니다. 문자를 출력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단순 변수나 아니면은 그냥 숫자 값일 때는 바로 적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문자열일 때 이중 따옴표 붙여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자열일 때 이제 이렇게 따옴표, 단 따옴표 혹은 이중 따옴표 됩니다. 그러면은 요 따옴표 안에 있는 요 내용이 모니터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파이썬을 사용해 나오는 과정에서 그죠? 이 함수라는 그죠? 이 함수라는 용어를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죠? 지금도 출력 함수, 우리 지난 차시에서 입력 함수, 그리고 이 데이터 변환 함수, 자료 변환 함수, 우리 이런 어떤 용어들 그죠? 함수라는 용어를 사용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우리 함수다 그러게 되면은 이 함수는 나름대로의 독립된 고유의 어떤 일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정해진 일을 수행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 내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용자가 많이 사용이 되는 기능들, 복잡한 기능들 또 그런 것들을 사용자가 일일이 다 프로그램하지 않고 그죠? 가볍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그거를 불러서 사용하라라고 그러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 정해진 일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우리는 함수라 그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나는 그 필요한 그 함수를 가지고 와서 나는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함수 이름과 그리고 갈로 그죠? 이렇게 이제 표식을 하고 그러면서 또 함수는 정해진 역할을 수행할 때에 필요한 어떤 값이 있다거나 데이터가 필요하다거나 그러면은 갈로에다가 이렇게 필요한 내용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우리 프린트 함수 그죠? 나는 요 내용을 모니터로 출력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출력이라는 거 컴퓨터 내부에 있는 것이 어떤 컴퓨터의 어떤 그 전달 과정을 거치면서 모니터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그것을 내가 직접 막 프로그램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그 하드웨어를 건드려 줘야 되는 부분이고 어렵습니다. 그죠? 이 파이썬에서는 미리 그런 어떤 출력의 과정들을 프로그래머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프린트 함수가 됩니다. 입력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입력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입력하는 거. 키보드로부터 우리 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그것이 프로그램 변수로 전달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과정도 또 뭔가 그러니까 진행되는 과정들이 복잡하게 나오겠죠. 그거 다 사용자가 일일이 신경 쓰지 않도록 그죠? 미리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럴 때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내장 함수라 그러게 됩니다. 프로그램 안에서 내장이 되어져 있다 해서 그죠?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일수록 사용자가 일일이 다 프로그램 하지 않고 그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내장 함수들을 많이 제공해 주게 됩니다. 파이썬도 이런 내장 함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막 프로그램 한다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들을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출력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그죠? 이렇게 출력하는 또 간단한 이런 형식들이 있습니다. 쉘 모드에서 이렇게 그죠? 나옵니다. 문자열 출력할 때 프린트 함수 이렇게 프린트 작성하고 갈로에다가 문자열이니까 이런 따옴표 붙여 가지고 그죠? 적어 주면 이게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두 가지 이상일 때는 콤마로 구분해서 또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또 순서대로 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또 문자일일 때는 플러스 기호를 사용해서 또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는 문자일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출력이 됩니다. 플러스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문자열 앞뒤로를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공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콤마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공백을 하나 넣어줍니다. 단따옴표, 이중따옴표 다 가능합니다. 그죠? 한 줄에 두 가지 이상의 구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중간에 세미콜론으로서 구분해서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헬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프린터는 한 줄 갈로에 있는 것을 찍고 줄을 분리시켜주는 것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찍고 커서가 그 다음에 내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내용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 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는 아주 간단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한 줄에 여러 문장을 사용할 때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라는 거. 그죠? 이거. 출력 값이 여러 개인 경우일 때 이렇게 콤마로 구분한다는 거죠. 그러면 공백을 두면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숫자 출력할 때는 숫자는 그대로 값만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두 개 이상일 때는 콤마로 구분하면서 이렇게 주면 되는 거고요. 변수명도 동일하게 이렇게 변수 이름만 주면 됩니다. 문자 이럴 때만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숫자이더라도 따옴표를 붙여주게 되면은 이거는 숫자가 아니 문자다라는 거. 우리가 앞서서도 계속 그런 거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숫자 똑같은 이렇게 100이라는 이것이만 이게 그냥 이렇게 숫자로만 있으면은 숫자가 되는 거고요. 따옴표가 있으면은 문자가 되는 거죠. 문자라는 것은 연산에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 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출력할 것이 두 가지 이상일 때 그 구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값 출력할 때 구분자, 이 셉이라는 이 인수, 그죠? 이 파라메타를 사용해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또 프린트 함수는 계획 문자를 포함하여서 그 프린트 함수 한 줄에 그 하나의 줄 분리가 또 이루어집니다. 계획 문자 대신에 줄을 분리하지 않고 싶다. 그러면은 AND 이 인수를 사용해서 마지막 그 출력하는 그 계획 문자를 또 없애줄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그리고 괄호에 출력할 거 이제 적어줍니다. 출력할 내용이 여러 개이다. 그러면 콤마로 구분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출력하는 그 부분이 값을 모니터상에 나올 때에 그 값 사이에 나는 다른 표식들을 뭔가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셉이라는 야를 사용해서 해주면 됩니다. 셉하고 등호하고 구분자를 주게 되면은 구분자 줄 때 여기 따옴표, 그죠? 이렇게 해서 주게 되면은 이제 요걸로 구분하면서 출력이 됩니다. 그냥 일반적일 때는 공백이 등합니다. 우리 100, 200, 300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공백이 되어서 출력이 됩니다. 그때 이제 여기 셉에서 콤마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그죠? 이 세 개의 값을 구분할 때 콤마로 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콤마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콤마로 구분이 되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콤마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공백 없이 이 콤마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프린트 구문이 두 개로 이 한 줄에 적으면서 이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사용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프린트 하나가 줄분리 시켜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줄분리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200은 그 다음 줄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한 줄 찍고 이 줄분리 하지 않고 계속 이어서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AND라는 이 인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있는 그 줄분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줄분리 시켜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죠? 그 줄분리 시켜주는 것이 하나 이제 같이 메모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그 메모리에 줄분리 해주는 것을 여기 보여지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걸로 덮어지는 거죠. 그럼 줄분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줄에 출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AND라는 이런 인수를 사용하는 거, 또 구분자 셉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또 잘 봐두면 출력을 다양하게 또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출력하는 형식 또 다양하게 여기 예를 들었습니다. 프린트 1, 2, 3이라고 해주게 되면은 콤마 그죠? 이렇게 공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죠? 문자 이럴 때 따옴표를 주는 거, 그리고 공백으로 두면서 여기 두 단어가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각각이니까 그죠? 그때 이제 이 셉이라는 이 파라메타, 이 인수를 사용하는 경우 공백이 아닌 셉에서 지정한 문자로 구분하여 출력이 됩니다. 콤마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콤마로 구분이 되어졌고요. 콜론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콜론으로 구분하면서 출력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따옴표가 연속적으로 있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나타내 주거든요. 우리가 보통 널이라고 말해 주게 되는데, 그래서 공백을 없애 줍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널로 덮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X, 구분자에서 X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구분해주는 그런 어떤 용도에서 그죠? 또 이렇게 의미 있는 또 이런 어떤 것들로 또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니터상에서 해상도를 표현해주는 그런 또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엔드 파라메타를 이제 사용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프린트는 기본적으로 출력하는 값 끝에 줄을 분리하는 이 역슬래시 n, 경우에 따라서는 역슬래시 n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 키보드에서 엔터키 위에 있는 우리 돈 표시 그 키보드가 되겠습니다. 그 컴퓨터가 지원해주는 글꼴에 따라서 역슬래시로 나오기도 하고요. 돈 표시로 나오기도 합니다. 출력하는 값 끝에 특정 문자를 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출력 형식 비교하는 데서 그냥 1, 2, 3이라고 해주게 되면은 출력이 이제 요 부분에서 그죠?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줄 분리가 포함되니까 2가 나오고, 여기서 3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때에 이제, 이렇게 end라는 요거를 붙여주게 되면은, 1 출력하고, 그 다음에 그걸 없애줍니다. 줄 분리시키기 없애주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2가 나오게 되고, 역시 야도 마찬가지입니다. 3이 나오고,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엔드 파라미터가 없으니까 1, 2, 3 찍고 커서는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다음 칸으로 이렇게 커서가 내려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같이 나란하게 출력이 되는 거 같이 연결해서 해주고 싶을 때는 이 엔드라는 이 인수를 사용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상황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또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식을 지원하는 프린터 함수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을 지원할 때는 서식 앞에 이 %가 있는 그죠? 요거를 붙여서 서식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한 예로서 %d는 정수를 이제 출력시켜주는 그런 어떤 서식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단순 문자열로 출력할 수도 있고요. 그냥 값을 줘서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고요. 서식 코드를 줘서 이렇게 또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다운표 안에서 그죠? 그때는 이 다운표 안에 넣은 서식 코드를 작성하고 그 뒤에 % 기호를 적고 그리고 서식 코드에 전달할 값을 주면 됩니다. 이런 경우일 때는 문자열과 같이 혼용해서 출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출력하는 그 값들 특히 소수점이 있는 그런 값일 때에 소수점의 정밀도를 지정해 준다거나 그런 경우일 때 이런 서식 코드와 같이 우리가 출력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형에 따라서 이 값에 따라서 서식 모양이 서식 코드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죠? 정수일 때는 %d 10진수에 또 해당이 되고요. x% 하게 되면은 이제 16진수가 되고요. 헥사에 해당되겠죠. 옥탈 그죠? 8진수일 때는 %5로 매치시켜 주게 되면은 또 8진수로 출력이 됩니다. 소수점이 있는 실수 같은 경우일 때는 %f 서식 코드를 사용을 하고요. 한 글자에 해당이 될 때는 %c 캐릭터가 되겠죠. 문자열일 때는 %s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식 코드를 통해서 또 문자열과 같이 이 출력할 결과물들을 이제 또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서식 코드를 사용한 또 예가 되겠습니다. 서식의 개수와 %d에 나오는 숫자의 개수는 반드시 동일해야 됩니다. 내가 출력할 게 2개다. 그러게 되면은 2개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서식 코드는 1개가 있는데 이 %d에 이 서식 코드로 전달할 값은 2개가 됩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앞에 서식 코드는 2개가 됩니다. 그런데 전달할 %d에서 전달할 값은 1개가 됩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컴퓨터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거든요. 컴퓨터는 사용자가 지정해 주는 대로 움직이니까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오류를 주게 되면 거죠. 당연히 오류가 나오게 되는 거죠. %d가 1개밖에 없는데 숫자 2개가 있어서 안 되는 거고요. 또 여기는 2개인데 숫자는 1개밖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반드시 대응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죠? 2개. 그래서 100이 앞쪽으로. 그리고는 순서대로 또 매치가 됩니다. 이런 거 또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서식 코드는 자료형에 맞추어서 또 매칭되는 것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그죠? 10진수일 때는 %d, 실수일 때는 %f, 그죠? 문자열일 때는 %s. 그죠? 이때 문자 1개이더라도 %s 가능합니다. 우리 파이썬에서는 문자열 같은 자료형으로 취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서식 코드는 %d와 그리고 정수일 때, 실수일 때 %f, 문자일 때 %s 이렇게 단순하게 3가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100, 200, 0.5, 0.5 소수점이 있으니까 실수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서식 코드는 다 동일하게 %d 했습니다. 그러면 %d는 정수에 매칭이 되는 서식 코드입니다. 그죠? 정수는 소수점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가 0으로 나옵니다. 그죠? 이 뒤에 거를 잘라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확한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실수에 매칭이 되는 서식 코드 %f를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F가 매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정상적으로 100, 200 그리고 이 소수점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또 소수점을 표현해 줄 때에 서식 코드가 있는 그죠? 이 %F라는 서식 코드가 있을 때는 소수 이하 6째 자리까지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서식 코드가 없을 때는 몇 자리까지 한다고 했나요? 소수 이하 14자리까지 표현해 주거든요. 서식 코드가 없이 그냥 이렇게 이 출력문 안에서 출력할 그 실수를 적어주게 되면은요. 근데 서식 코드가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소수 6째 자리까지, 그죠? 이 소수 6째 자리까지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또, 그런데 6째 자리가 아니라 나는 소수 한 자리로 또 두 자리로 또 이렇게 자리수를 정하고 싶으면은 이제 이 %F 여기다가 이제 이 자리수를 또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문자열의 변수의 값을 대입하여 출력하고 싶으면 우리 서식 코드 또 사용을 합니다. price라는 값만, 그죠? 이 만을 price에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price 값을 문자열과 같이 상품의 가격은 이 price 값을 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출력하고 싶습니다. 그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이 서식 코드 야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의 가격은 하고 서식 코드가 값이 들어오는 그 자리에다가 서식 코드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또 그 외로 또 출력할 문자열이 있으면 문자열 적어주고 다운표로 닫고 그리고 %를 붙이고 그 뒤에 서식 코드로 전달할 그죠? 그 변수명을 적어주면 됩니다. 한 개일 때는 바로 변수명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문구를 만나게 되면 이 플라이스 값이 여기에 % 서식 코드에 전달되어져서 출력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래쪽에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출력할 때 상품의 가격은 그리고 플라이스 값을 출력하고 싶으면 콤마로 구분하고 그죠? 플라이스 그다음에 또 콤마로 구분하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또 출력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중간에 이제 공백을 한 칸씩 넣어줍니다. 그래서 요까지 하고 공백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플라이스 가지고 있는 값 이렇게 해주고 또 공백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나는 이 공백을 없애고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해주고 싶다. 그죠? 그런 경우일 때 우리는 이런 서식 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래쪽에서는 상품의 가격은 우리 또 이 문자일 때 문자를 연결시켜주는 이 플러스 기호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상품의 가격은 하고 플러스 변수명 플러스 또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거 자료형이 다르면은 프라이스는 정수입니다. 그죠? 그때 프라이스는 정수가 되고 그리고 상품의 가격 문자일입니다. 이럴 때는 자료형이 다르면은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뜨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야를 정상적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정수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이 스트링 함수, str 함수를 사용해서 플라이스 해서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하려면 이렇게 이 변환 함수를 얹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출력하는 이 형태를 보게 되면은 그죠? 아, 이제 이런 변환 명세, 서식 코드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이 느껴지죠. 그죠? 연결해, 그냥 이 콤마로서 구분하면서 해주니까 이런, 공백이 있어서 이 공백을 같이 다니니까 붙여주고 싶다. 그죠? 필요 없는 이런 것들,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플러스를 사용하게 됐을 때는 공백은 없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해주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때는 이런, 자료형이 다르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그런 어떤 출력해 줄 때에 그런, 이 서식들을 내가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해줄 때에 이런 서식 코드와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출력할 때에 그런 어떤 자리수, 필드 폭을 지정해서 또 정돈되게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런 필드 폭 지정하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수용 %D를 사용해서 또 이런 그러니까 이 자리 폭을 정해가지고 또 가지런하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와 D 사이에 숫자 값을 넣어줍니다. 숫자가 그런 필드 폭입니다. 정수용 출력하라는 의미인데 이때 요게 전체 칸수를 의미하게 되고요. 요게 지정된 그 칸수가 이제 만약에 내가 5라고 적었다. 그러면 5칸이 하나, 둘, 셋, 5칸이 할당이 되고 여기에 값이 출력이 됩니다. 한 줄일 때는 큰 이제 드러나는 것이 없지만은 내가 두 줄 이상을 출력해 줄 때는 그죠. 이렇게 필드 폭을 정해 주게 되면은 뭔가 정돈된, 정렬이 된 그런 어떤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정렬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뒤쪽에서부터 이제 값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두 줄 이상일 때 내가 출력할 게 뭐 10이 있고 100이 있고 이렇다 그러면은 그죠. 자리수 이제 만약에 내가 5개 맞췄다 그러면 여기 10 그리고 또 이렇게 100 이러면서 가지런하게 맞춰지게 되는 거죠.
플러스 기호가 들어가게 됐을 때는 그죠? 부호를 붙여줍니다.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또 양수일 때는 플러스,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부호를 붙여서 출력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앞에서부터 또 채워지게 됩니다. 이 필드 폭만큼 칸이 할당이 되고 그 칸에서 앞에서 채워지는 거죠. 만약 이런 경우일 때 만약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면 앞에서 10, 그 다음에 100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서는 왼쪽 정렬이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가지런하게 두 줄 이상 같은 경우 출력할 때 가지런한 어떤 서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예가 있습니다. n이 123이라고 값이 할당이 됐습니다. 그죠? 그때 이 필드폭이 없는 경우, 필드폭이 있는 경우, 그리고 부호, 그 다음에 또 앞에서부터 왼쪽 정렬, 또 부호와 왼쪽 정렬을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정하지 않았으면은 이제 처음에 그 n은 하고 요 형식 그대로 그죠? 한 칸 한 칸 그죠?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123 하고 이제 이렇게 지정된 거 없으니 그대로 나옵니다. 5라고 해주게 되면은 전체 5칸이 할당이 되고 뒤에서부터 채워집니다. 플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플러스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앞에서부터 채워지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같이 있으면 이건 순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부호가 나오고 또 지정된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5칸이기 때문에 그 다음 요 뒤에 이제 그죠? 뭔가가 이 커스가 있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실수일 때 그죠? 이 서식 코드는 실수일 때 또 우리가 사용하면 좋습니다. 소수 자리수를 정해줄 때 이제 그런 경우가 또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F를 사용한 실수 출력일 때는 역시 %와 이 F 사이에 그죠. 필드폭과 또 소수 자리수를 나타내주는 정밀도를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점. 그죠. 그럼 여기 앞에가 전체의 자리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소수 이하 자리수가 됩니다. 점 해주게 되면은 전체 자리수는 할당이 되지 않고 소수 이하 자리수만 또 지정이 되는 거고요. 필드 폭만 적어주게 되면은 기본 소수 이하 6자리까지 나오게 됩니다. 점만 해주게 되면은 점 0과 같은 동일한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소수 이하는 표시되지 않고 반올림해서 정수 부분만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겉으로 보여질 때는 정수값이 나오지만은 자료형 자체는 실수가 됩니다. %F에 매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소수 두째 자리까지 표현하라, 뭐 몇째 자리까지 표현하라, 뭐 그럴 때 그죠? 이 서식 코드 %F를 사용해서 우리가 보기 좋게 또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형식 예가 있습니다. 평균 83.768이라는 그죠? 또 요 값을 AVG에 또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식 코드를 사용해서 출력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필드 폭 소수 이하 자리수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전체 7자리. 그래서 소수점까지 포함한 그리고 소수 이하 자리까지 포함한 그가 이 앞에 필드 폭이 됩니다. 소수 앞자리가 7자리, 소수 이하가 3자리가 아니고요. 전체 소수점과 소수 이하 이 정밀도까지가 포함이 된 게 이 앞쪽의 필드 폭입니다. 그래서 전체 7자리가 할당이 되어지고 여기에 소수 3자리. 그죠? 반올림이 되어져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6.2 전체 6자리에 소수 2자리까지 표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점 2 그죠? 앞에 전체 자리수는 없습니다. 소수 자리수만 지정이 되어졌죠. 그죠? 그리고 전체 필드폭만 정해지게 되면은 소수 이하 6째 자리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5점이다 그러면 5자리가 할당이 되고 소수 이하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러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부호가 표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형에 대해서 서식 코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를 사용합니다. 그죠? 그리고 %와 이 s 사이의 필드 폭, 그죠? 그리고 왼쪽 정렬이냐 오른쪽 정렬을 나타내주는 이 마이너스. 그러면 왼쪽 정렬, 없으면 오른쪽 정렬. 문자는 부호가 없으니까 그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기호는 이 마이너스 기호가 이제 유일합니다. 그다음 단순하게 %s 해주게 되면은 필드폭 없이 %s가 되게 되면은 앞에서부터 글자가 이렇게 이제 채워지게 되고요. 필드폭을 정하게 되면은 필드폭만큼이 할당이 되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오른쪽 정렬이 되는 거죠. 앞에서부터 채우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채워지게 되고 또 그렇게 출력 형태가 갖추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숫자 또 정수, 실수, 문자 같이 혼용해서 그죠? 이렇게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값 그대로 출력시켜주는 거 그럼 앞쪽에서부터 순서대로 나옵니다. 5칸이 할당이 되고 뒤에서부터 채워집니다. 앞에 0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죠? 0이죠. 그죠? 그러면은 빈자리 그죠? 3자리까지 되고 앞쪽에가 0이 또 이렇게 채워집니다. 여기 보면은 그죠? 여기가 이렇게 매치가 되고 여기 5칸이 할당이 되고 그죠? 5칸이 할당이 되고 뒤에서부터 채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0D가 되면은 이렇게 0이 채워지게 되고요. 그
그 다음에 출력문 %F가 되면은 그대로 기본값 그대로 123.45에 소수 이하 6자리까지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7.1 전체 7자리가 할당이 되고 소수 이하 1자리. 그죠? 7.3 전체 7자리가 할당이 되고 소수 이하 3자리 됩니다. 자, 문자열 파이썬 %S가 나오게 되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채워지게 되고요. 10S다 그러면은 10칸이 할당이 되고 오른쪽부터 이렇게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출력은 사용자들이 결과를 확인할 때 가독성 있게 보기 좋게 출력해 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죠? 그럴 때 이런 우리 서식 코드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서 우리가 출력할 때 정돈된 또 어떤 형태를 또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사용이 되는 또 특수 문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케이프 문자, 외의 문자, 또 탈출 문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출력문 같이 사용이 되는 또 그런 특별한 또 의미 글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역슬래시 기호, 그 글꼴에 따라서 역슬래시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돈표시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 키보드에서 엔터키 위에 있는 돈표시 키, 그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역슬래시 n을 해주게 되면은 줄 분리를 시켜주는 우리가 엔터키를 친 거와 같은 효과가 되는 거고요. 역슬래시 t를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키보드의 탭키 있잖아요. 그죠? 탭키를 누른 효과를 같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 사이 간격을 성큼 띄워주는 거죠. 그 글자에 따라서 4칸 내지 7칸 정도를 띄워서 출력해 줍니다. 그리고 역슬래시 이 자체를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2개를 적어줍니다. 단 따옴표를 출력하고 싶다. 같이 왜냐하면 이런 따옴표들은 이 따옴표 자체가 이 출력문 안에서 문자를 구분시켜주는 기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용도가 아니라 나는 이 따옴표 자체를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따옴표 자체의 글자로서 인식하도록 해주는 거가 이 역슬래시를 같이 붙여주면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는 이런 문자들을 escape 문자, 예외 문자, 탈출 문자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 부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예외 문자, escape 문자가 다양하게 적용이 된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줄분리가 적용이 된 예가 되겠습니다. 프린트문 안에서 역슬래시 n 줄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앞쪽에서 한 칸 줄분리가 되어졌겠죠. 그리고 줄분리 글자 나오고 또 줄분리가 되고 연습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역슬래시 n 줄분리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역슬래시 t 성큼 4칸 혹은 7칸 건너뛰게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7칸 건너뛰어졌고 4칸 건너뜁니다. 이 앞에 있는 이 글자와 상대적으로 이 간격이 띄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옴표 자체를 찍고 싶을 때 역슬래시하고 이렇게 따옴표를 주게 되면 요거 자체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따옴표를 종류를 다르게 해서 또 시작할 때 단따옴표 그리고 그 안쪽에서는 이중 따옴표로 해주게 되면은 이중 따옴표가 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반대로 이중 따옴표를 바깥쪽으로 그죠? 그리고 또 단따옴표 출력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여기 에스케이프 문자 사용한 이런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인용 보호를 다르게 해서 또 이렇게 출력해주는 또 이런 형식, 그죠? 여러분들이 또 상황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또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슬래시 자체를 출력시켜줄 때, 그죠? 역슬래시와 역슬래시, 그 다음에 역슬래시와 역슬래시, 역슬래시와 역슬래시 이렇게 해주면 또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앞에 있는 요 역슬래시는 예외 문자, escape 문자임을 의미해 주는 거고요. 요건 요 자체가 출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역슬래시 3개 출력 있습니다. 그리고 한 줄 한 줄마다 프린트는 줄을 분리시켜 주는 거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줄이 분리되면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출력문에서 좀 특이한데, 그죠? 요 R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요 뒤에 나오는 이 다운표에 있는 요것을 그대로 출력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대로 또 출력이 되어졌습니다. 다운표 안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대로 또 출력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예외 문자를 사용해서 출력해 주는 거 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출력할 때는 그 출력문에 포맷 함수를 사용해서 또 어떤 서식들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퍼센트 기호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 포맷 함수와 같이 또 우리가 인수로서 사용을 해서 또 출력 형태를 또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런 형식을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프린트하고 출력할 거 보면은 그죠? 퍼센트 대신 여기서는 중괄호를 사용하죠. 그죠? 중괄호를 사용해서 숫자 값을 줍니다. 이때 0은 내가 출력할 것 중에서 이제 첫 번째다라는 것을 위치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죠? 나는 I 애플즈 해서 이제 출력할 거 넘겨주는 것은 여기 점하고 포맷 함수를 사용합니다. 포맷 함수 사용해서 이 다운표 안으로 전달할 그 값을 갈로에다가 적어줍니다. 그러면 요 3이라는 값이 중갈로에 있는 여기에 전달됩니다.
한 개일 때, 한 개가 여기는 위치를 나타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0의 위치라서 이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여기는 5라는 요 값을 넘겨줍니다.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게 붙는 거고요. 그죠? 그럼 요거 대신에 5가 전달이 됩니다. num7이라는 값을 변수에 할당을 했습니다. 변수명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변수명이 여기에 전달됩니다. 또 여기에서 바로 변수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9가 변수 num에 전달되고 그리고 요 안에서는 이 num 변수명을 또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3이 5가 7이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넘버가 7이니까 그죠. 또 이런 형식으로도 출력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또 봐두시고요. 포맷 함수에서 출력할 것이 2개의 값 이상일 때 그죠. 그때는 또 어떻게 표현되는가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행에서 괄호 안에 0, 1, 2는 포맷 함수 안에서 괄호 안에 있을 때의 0번째, 1번째, 2번째 위치를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또 %는 이 생략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알파벳 하나로도 또 가능합니다. 정수일 때, 실수일 때 여기도 이 서식 코드에서 우리가 정수일 때는 D, 실수일 때 F, 문자일 때 S 또 이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위치를 나타내 주는 이런 일반적인 숫자 도 가능합니다. 우리 서식 코드 사용할 때 %D, %OD, %0D 이래서 내가 넘겨주는 값 %기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출력할 거를 매칭시켜 준다고 앞서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번에는 포맷 함수를 사용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포맷 함수 사용할 때 여기 중괄호 붙여서 이렇게 적어줄 때 앞쪽은 위치를 나타내 주고요. 그 다음에 콜론하고 이 뒤에는 자릿수 필드 폭을 의미해 주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포맷 함수에서 내가 전달 출력할 것이 3개입니다. 그러면 갈로로 묶어주고 콤마로 구분해 주면 여기 0의 위치, 1의 위치, 2의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0의 위치에서 여기 여기로 가고 5칸이 할당이 되어져서 뒤에서부터 채워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요거는 그다음 이제 이게 1번째 위치. 여기 앞에 거는 위치입니다. 그죠? 5칸이 할당이 되고 이때 D를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생략해도 되고요. 적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2. 그죠? 그다음에 2번째 여기 위치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0, 5라고 해 주게 되면은 자리에 그 빈자리가 있을 때는 0으로 채워줍니다. 그래서 앞에 0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서식 코드와 유사한 부분이 있는 듯 하지만 또 조금 차이 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죠? 서식 코드 또 이렇게 그냥 %가 붙는 요런 거 그죠? %와 이렇게 연관이 되면서 이렇게 적는 요런 형식도 또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포맷을 사용할 수도 있고 각각들마다 또 장단점과 또 편리한 점들과 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여러분들은 또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포맷 함수를 사용할 때는 이때 그죠 이 순서 그러니까 적어 나온 요게 0번이라는 거고 요게 순서를 나타내 준다라는 거죠. 위치 그리고 앞에가 위치 그죠 그리고 요 뒤에 콜론하고 뒤에는 자릿수 필드 폭이라는 거 그죠 이런 점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차시 출력 결과를 확인하기라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또 우리가 출력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알게 되는 또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죠? 또 학습한 내용들 영상을 보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이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코드를 이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작성할 프로그램 코드는 표준 체중과의 차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문제를 보면은 자신의 키, 또 몸무게, 이름을 순서대로 입력받고 여기에서 표준 체중을 구한 후 자신의 몸무게와 표준 체중과의 차이를 구해서 출력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여기 실행하는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키는 해서 키를 입력받고요. 몸무게는 하고 몸무게 입력, 이름은 라고 해서 이름을 입력받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면서 외부로부터 값을 입력받도록 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또 진행되는 과정 또 이렇게 보면은 그죠. 항상 문제 분석과 진행되는 그런 절차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주면은 프로그램을 또 손쉽게 또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값을 입력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인풋 함수 생각해 줄 수가 있고요. 그죠? 인풋 함수 이용해서 그래서 메시지 나올 때 이 인풋 함수 안에다가 메시지를 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입력받았는 값이 컴퓨터에 이제 저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이제 우리 변수를 둬서 값이 변수의 할당이 되도록 해주는 거. 3개의 값이니까 이런 구문이 1개, 2개, 3개 나오면 되겠죠. 1개는 키를 받고 몸무게를 받고 이름을 받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가 인풋 함수의 특징을 또 보게 되면은 인풋 함수는
입력을 들어오게 되면 이게 문자열로 이제 취급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문자열로 사용이 되는 것은 그대로 해주면 되지만 연산에 사용이 될 거다. 그러면은 이 연산에 사용할 수 있는 정수 혹은 실수로 변환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때 변환 함수, 우리 정수로 변환시켜주는 인트 함수, 실수로 변환시켜주는 플로트 함수, 또 이렇게 인풋 함수 안에다가 이렇게 얹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입력된 이 값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제 어떤 연산 과정, 수시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표준 체중을 구해야 되고요. 표준 체중을 구하고 나면 이것과의 차이, 내 몸무게와 표준 체중과의 차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이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그때 이제 표준 체중을 구해줄 때는 자신의 키 빼기 100 그죠? 이걸 문제 요 값에다가 곱하기 0.9. 요거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일반 일상에서 표준 체중을 구하는 공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식 그대로 사용해 주면 됩니다. 자신의 키 입력받았는 요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 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표준 체중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표준 체중과의 차이를 구해 줍니다. 이때 우리가 계산하는 거 이렇게 표준 체중 구하고 차이 구할 때 표준 체중을 먼저 구해야 되죠. 표준 체중을 구하고 그 값을 가지고 내 몸무게와의 차이를 구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죠? 순수상에서 그죠? 그래서 내 몸무게와 표준 체중 차이를 구해서 또 이렇게 계산식 또 이렇게 표현해 주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할 것은 이 결과를 모니터상으로 출력합니다. 그럴 때 이제 출력할 때 출력 양식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보면서 우리는 출력문을 또 사용해 주면 됩니다. 출력할 때 우리 프린트 우리 이번 차시에서 배웠던 거죠. 괄호 안에다가 적절하게 우리 프린트문의 사용 형식에 맞춰서 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출력문을 이렇게 출력해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지런하게 모양을 내주기 위해 가지고 이런 부등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래 위로 조금 더 내용을 가독성 있게 보기 좋게 이래 합니다. 출력문을 사용할 때는 출력은 나를 프로그래머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를 그죠? 이 결과를 보고자 하는 그 사용자의 잘 볼 수 있도록 가독성 있게 또 보기 좋게 정돈되게 출력해 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하나의 예의이자 또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름을 할 때 강조해 주기 위해서 다운표도 가는 거. 우리가 다운표 이렇게 넣어 줄 때 또 어떻게 한다라는 거 우리 앞서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 줄 한 줄 키 체중 그리고 표준 체중 이렇게 넣으면서 소수 부주자리까지 표준 체중과의 차이를 해줄 때는 또 부호까지 표현하면서 소수 부주자리까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우리가 변환 명세 서식 코드를 이용해서 또 이런 것들을 표현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출력의 결과물들을 또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 잘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키, 몸무게, 이름 데이터 입력받는다는 거 그리고 표준 체중, 표준 체중과의 차이 그죠? 식을 계산하는 공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을 입력받고 입력받은 값을 통하여서 이런 어떤 출력물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를 한번 볼까요? 코드. 제일 먼저 변수의 값 입력하는 거 3개의 값. 그죠? 키, 정수로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int를 이렇게 변환 명세를 자료형 변환 함수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값을 하이트에 할당을 합니다. 몸무게 실수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또 이렇게 웨이트. 이런 문자열이기 때문에 인풋 함수 그대로 사용해서 네임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진행 과정이 실행하는 중에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입력받았는 값을 가지고서 표준 체중을 구합니다. 키, 하이트에 저장되어 있어서 이렇게 변수 사용했고요. 그리고 표준 체중 구했는 값이 이제 이런 또 변수명 줬습니다. 변수명 주는 규칙 아래 밑줄 사용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글자 스탠다드 웨이트 표준 체중이다 해서 약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변수명 주는 규칙 또 한번 이렇게 또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났으면 이제 출력하는 부분.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또 그죠? 우리가 또 출력문을 사용하는 그런 형식 면에서 그죠? 또 다양하게 또 우리가 해보는 측면으로서 표준 체중과의 차이를 구하는 것은 여기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표준 체중 차이는 어떻게 하지? 그거를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출력문 나옵니다. 제일 먼저 등호 이용해서 이런 어떤 모양 줄을 주는 거, 우리 등호 곱하기 30개 반복하라는 거 반복문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과 반갑습니다 라는 문자열이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운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출력해주는 이 변환 명세 서식 코드 %s 다운표를 찍기 위해서 역슬래시하고 다운표 역슬래시 앞뒤로 해주기 위해서 2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s에 매치가 되는 거 우리 %기호 사용하고 변수명 줍니다. 그죠? 앞서서 배웠던 거. 그죠? 출력문에 가장 또 출력문 우리 4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그죠? 거기에 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출력문에서 서식 코드를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출력할 거, 키와 그 다음에 체중 또 출력해주는 부분, 이번에는 또 이런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키하고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하이트, 변수, 키가 가지고 있는 값, 그죠? 콤마하고 그 다음에 체중, 문자열. 그런데 그 다음 줄로 해주기 위해서 계획 문자, 우리 여기 예외 문자, 에스케이프 문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트, 그죠? 몸무게 가지고 있는 값 이렇게 출력해 줍니다. 요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요 순서가 되는 거죠. 키 해서 이제 키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 줄분리 되어져서 체중, 그 다음 웨이트가 가지고 있는 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출력문은 출력문 자체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줄로 또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그 다음 줄에서는 소수 두째 자리까지 출력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실수 서식 코드 그죠? 사용했습니다. 자리를 맞춰주기 위해서 전체 6.2라는 또 우리가 필드 폭과 소수 이하 두째 자리 또 이런 정밀도를 정했습니다. %와 F 사이에 줍니다. 그리고 서식 코드 값 넘겨줄 때 우리 퍼센트 기호 사용해서 뒤에다가 변수명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식 코드와 매칭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표준 체중과의 차이 역시 부호와 소수 이하 두째 자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식 코드 사용했습니다. 전체 5자리로 부호 사용하기 위해서 플러스 기호, 그 다음에 점 소수 이하 두째 자리, 그죠? %F 실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 그리고 이제 출력할 거 이렇게 변수명만 적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식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무게와 표준 체중과의 차이 빼기 해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 계산해낸 결과값이 서식 코드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 출력문 만들어낼 때 이때 이렇게 출력문 안에 수식도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계산해낸 결과가 출력이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호 30번 반복하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출력문으로서 또 이런 출력을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듯 하지만 그래도 한 단계 한 단계 그 어떤 출력문을 사용하는 형식에 맞추어서 이렇게 적용시켜 주게 되면은 그죠? 또 내가 원하는 결과들을 또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력문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죠? 이제 이 프로그램 언어에서 그죠? 거의 반은 했다고도 또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변수, 입력, 출력 이 과정이 큰 축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결과를 내가 확인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거에 대해서 내가 출력문까지 배웠구나. 그러면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프로그램을 내가 이제 작성할 수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또 앞으로 또 계속 공부를 이어나가면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차시 출력 결과를 확인하기라는 그 이제 이론적인 베이스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거 잠깐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결과를 출력할 때 프린트 함수 사용한다라는 거, 프린트 함수를 사용하는 4가지 형식, 프린트 기본 함수 그대로 사용하는 거, 출력할 내용을 이 갈로 안에다가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함수는 계획 문자를 포함해서 줄을 분리시켜 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계획 문자. 그죠? 이것을 없애려면 계획 문자를 제거하고 출력할 그 내용들을 연속해서 출력할 때 AND 이 인수를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출력할 것이 2개 이상 여러 개의 값을 출력할 때 구분자로 또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셉이라는 이 인수를 사용해서 구분자를 콤마나 공백이나 또 다른 어떤 기호나 또 다른 어떤 글자나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그 구분 기호로서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 연산자 플러스를 사용해서 또 출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맷 코드, 서식 코드 이 %를 사용해서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서식 코드를 사용할 때는 %D, %X, %O 이렇게 구분해서 숫자를 출력할 수가 있는데 %D는 10진수, %X는 16진수, %O는 8진수로 결과물을 또 출력해 줍니다. 실수를 출력할 때는 %F, 한 글자 출력할 때 %C, 그리고 문자일 때 %S라는 또 이런 서식 코드를 사용해서 특히 우리 실수 같은 경우일 때 정밀도, 소수 이하 자릿수를 또 지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또 정리하기 또 우리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또 긴 시간 그죠? 우리 출력 결과를 확인하기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자, 이어서 깜짝 퀴즈 또 문제가 있습니다. 또 퀴즈 문제를 또 풀어보면서 내가 맞춘 거와 또 제시되는 답하고 비교해서 내가 얼마만큼 잘 이해가 되어졌나, 또 내가 잠깐 오해한 거, 또 실수한 그런 문제들은 없었나,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